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전지 차세대 대장 3년간 360% 성장 세계 주식은 무조건 매수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우리가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될 만한 종목들을 새롭게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 2차전지 관련 섹터에서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을지 여러분께서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웬만한 좋은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작년부터 강조해드리고 이번 연도에는 특히나 이번 연도 7월 달에 강조해드렸던 LG 에너지솔루션 제가 강조해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실제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후속 종목들, 후속에서 더 큰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찾고 계실 겁니다. 해당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후속 종목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위해서는 최근 경제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시장이냐면 이런 시장입니다. 미국 실업 청구 건수가 22만 건, 100 빅테크 해고에도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요거 22만 건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께서 감이 안 오시니까 최근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해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과거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 2021년 21년도 20년도 당시는 굉장히 심각하다가 해고 건수가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번에 한 단계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한 단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해고 건수가 많지 않음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악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슬슬 이제부터 사람을 해고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 트위터,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존의 1만 명 대량 해고 정리해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고요. 디즈니도 해고 칼바람 예고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달에만 3만 4천 명을 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새로 뽑지도 않고 거의 재정비하는 느낌으로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번 채용이 될 만한 인원은 아니라고 봐요.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리, 해고까지는 아니죠. 어,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도 삼성은 계속 더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은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무조건 경기 침체를 간다, 지금부터 망한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경제 둔화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섹터만은 다릅니다. 바로 어디냐? 바로 전기차 관련 섹터입니다. GM 25년까지 북미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2025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GM은 17일 뉴욕에서 데이를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고 이날 GM은 2025년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관련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향후 3년간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GM은 전기차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픽업 트럭과 SUV, 럭셔리 세그먼트의 쉐보레, 실버라도, 지금 이제 EV, 블레이저 EV 뭐 등등등등 다양한 차량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미국 지금 현재 딜러사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판매 플랫폼도 도입해서 고객의 구매 경험을 개선하고 대당 2,000달러 정도, 270만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차량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 구매하고 나서 이용한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최근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환불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을 늘려가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없죠. 다른 쪽으로 개선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다 같이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조금씩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시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화에 힘입어서 주가 반등에 예비 투입 자금으로 평가받는 투자 예탁 자금이 다시 50조를 넘어섰다.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속도 조절,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 잘 보세요.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슬슬 금리가 인상되다가 멈추는 거 아닌가? 이제는 금리 인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슬 주식시장이 반등 상승을 시작한 거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환율도 굉장히 크게 안정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산업을 가려내기 위한 투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종목과 반도체, 2차 전지주, 자동차주의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 뭐 환율이 굉장히 괜찮아졌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 자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외국계 펀드 자금이죠. 펀드 자금이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는 많이 반등하긴 했는데요. 사실 상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죠. 반도체는 최근에 전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죠? 뭐 메타버스 시장이 내년도에 부각받지 않는 이상은 바로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코로나가 제2유행이 온다라고 해도 처음에 신선함을 이겨낼 수는 없겠죠. 처음 같은 급등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슬슬 백신이 많이 보급되기도 했으니까 한국 시장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뭐 중국에서 코로나를 푼다라는 이슈와 함께 경제, 재계 관련 종목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급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고 악재가 없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천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매력적이죠.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 예탁 자금은 지날 지금 현재 46조 원까지 줄어들면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 15일 51조 원까지 늘어났다. 투자 예탁 자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 계좌에 넣어둔 매매 자금으로 언제든지 주식에 투입될 수 있어 증시 대기장으로 통용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천지 관련된 섹터 이제 뭐 좋은 건 다 알겠고요. 실제 근데 좋은 종목들은 죄다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건드려야 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일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실제 이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급등했죠. 양극재 수출 가격은 8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지만 하락폭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4분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극재가 글로벌 리튬 가격 급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양극재 가격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내년 1분기부터 재차 상승을 보일 것이라며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은 수익성이 시간이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라는 내용이죠. 뭐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모습이죠.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잘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양극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도 결국 뭐예요? 안 팔리고 사용이 안 되면은 가격이 오를 이유도 없죠. 근데 잘 팔리니까 이런 가격 상승을 걱정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관련된 기업들 다 올라갔죠. 그죠? 그럼 너 지금 아까부터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시장은 바로 뭐냐면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전기차 충전소 9억 달러 자금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 연도 9월 달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전기차 산업을 위해서 9억 달러의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억 달러 자금이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정책과 비교하면 어마무시하게 크죠.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지금 현재 북미 자동차 전시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도 시장을 만드는 거죠. 이제 전기차가 곧 보급이 되니까 충전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 대통령의 의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들보다도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메이저들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11월 14일 최근 기사의 내용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차세대 전기차 충전기 표준 선점 나선다라는 내용이에요. DC 콤보 vs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규격이 다르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DC 콤보 방식이 뭐 충전기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220볼트를 쓰고 일본이 110볼트를 쓰는 것과 뭐 완전 똑같지는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핸드폰하고 아이폰 핸드폰하고 기존에 원래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런 바와 같이 이렇게 충전 방식 자체를 다르게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DC 콤보를 중심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기 규격 표준화에서 나선다. 차세대 테슬라 슈퍼차저 전기차 규격을 공개하고 타 전기차주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충전기 표준 규격 표준화에 나섰다는 의도이다. 심지어 웨이신 등은 테슬라가 자체 구축한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개방하기로 지금 현재 한 정책에서 지금 현재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충전기 커넥트 규격 표준화에 나선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것이 잘 먹힐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먹힐지 한번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테슬라가 개발한 차세대 급속 충전 규격은 슬림한 디자인의 충전 케이블에 AC 충전과 최대 1메가와트급 DC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콤보 충전 방식이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크기도 절반이며 기존의 CCS 1 규격의 DC 콤보 커넥트보다 2배 더 튼튼한 게 테슬라 측의 설명이다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뭐 이것저것 다 좋고 심지어는 뭐 작기까지 하다 뭐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림을 그려보면 기존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DC 콤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C 콤보고요. 그죠? 이번에 새롭게 테슬라가 만든 지금 현재 충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뭐 크기가 굉장히 크게 다르긴 합니다. 지금 눈에 좀 띄긴 하네요. 재밌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 충전소를 전 세계 3만 5천 개소 이상 구축해 놓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만 1만 7천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CCS 규격의 DC 콤보 충전소는 약 1만 1천 개소에 그친다. 때문에 DC 콤보 규격이 표준화기에는 하나 지금 테슬라 전기차 보급이 더 많은 경우 DC 콤보를 밀어내고 테슬라 차저 규격이 사실상 시장 표준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러한 배경 활용해서 차세대 표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테슬라의 의도이다. 일단 미국 자체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잘 구축이 안 됐습니다. 가장 잘 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안 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도 사실 개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건 제 이재진이 말하는 건 오늘 영상에서 그래서 DC 콤보 지금 방식을 버리고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과 관련된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에 지금 GM 업계도 새롭게 슈퍼차저 물러거라 플러그앤 차지 충전만 구축하고 있는 DM 쪽을 가져가게 될 거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DC 콤보 쪽을 가져갈 것이냐? 어떤 쪽이 이길 거라고 보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추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추측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시면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결국에는 충전소가 서서히 들어서면서 주목받을 만한 기술이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찍어야 될 만한 주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 뉴스 내용을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열심히 충전소를 짓는데 이 충전소들이 어떤 규격이냐, 결국 살아남을 최종적인 가장 좋은 규격은 무엇이냐에 대한 결론은요. 저는 충전 속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나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기차 5분이면 충전 끝, 나사 초고속 충전기를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사가 전기차 고속 충전을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대단하죠. 미국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많은 정부 부처가 전기차로 바꿨고 최근 국방부마저 GM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서 나사는 최근 블로그 판매 게시판을 통해서 전기차를 5분 내에 충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선을 냉각시킴으로써 현재보다 9배 강한 전류를 흐르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최근 10월 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을 5분으로 줄이면 충전소에서 약 1400암페어의 전류를 제공해야 된다. 현재 수준은 대부분 충전기가 150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전달할 수 없다. 5분으로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400암페어의 높은 전류를 공급하려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나사는 우주 탐사 핵분열 발전 설비를 위해서 개발한 냉각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나사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실험 중이다. 전류가 통하지 않는 액상 냉매를 충전선으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기술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힐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술로 현대 자동차를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충전 전류를 4.6배가량 높여서 2,400암페어까지 흐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전기차 내연기관차 주요 1시간만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비용에 대비해서는 나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게다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 보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한 10년 안에는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배터리의 성능 저하다. 전기차 배터리는 고속 충전 시 성능이 빠르게 저하된다. 때문에 나사의 고속 충전기를 버텨낼 만한 배터리가 개발될지도 주목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배터리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속 충전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직접 정부기관이 나서서 연구 개발을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누가 더 많은 충전소를 짓느냐도 물론 중요하게 되겠지만 누가 더 빠른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갖추느냐 이것이 나중에는 더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충전만 보시더라도 애플 라이트닝 단자 폭이 아이폰 15부터 C타입 적용되나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전까지 이렇게 해서 보통 이걸 이제 오핀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라이트닝 포트라고 해서 이런 특이 모양을 지금 아이폰은 계속해서 고수해 왔는데요. 결국에는 C타입으로 바꿨습니다. C타입 케이블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최신 핸드폰 사시는 분들 다들 아실 텐데 생긴 거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C타입이에요. 앞뒤 구분 없이도 뭐 잘 할 수 있고 강력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아이폰이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에는 C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요거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10년 10년 좀 안 되나요? 뭐 10년 전에도 전 이야기를 봤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전에도 있었던 방식이었는데 계속해서 아이폰은 이 충전 방식을 고수해 오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포기했죠.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급속 충전에서 속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아이폰조차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아이폰조차 결국에는 급속 충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C타입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규격 콤보가 저희가 업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발전될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최종적으로 더 좋은,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속도를 지금 현재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지금 이 해당 나사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물론 이런 충전 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배터리 성능 저하의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는 고속 충전 시 빠르게 속도가 저하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때문에 나사의 고속 충전을 버텨낼 만한 배터리가 개발될지가 주목된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고속 충전을 할 때 필요할 만한 기술력을 갖춘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 배터리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결론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데요. 요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가잖아요. 양극재 원재료가 뭐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그리고 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화면을 보시면 어, 왼쪽에 있는 것이 양극재들입니다. 이런 양극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급속 충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음극재가 중요합니다. 음극재. 이 음극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속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뭘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급속 충전이 빨라지냐면
실리콘을 섞으면 섞을수록 급속 충전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거 이 실리콘을 무한정 많이 섞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뭐 부풀어 오른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 업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더욱더 열심히 실리콘 음극재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어떻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더 빠른 급속 충전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본격적인 슈퍼차저,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하고 GM의 플러그인 차지, 이 플러그인 차지가 대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핵심 기술이 바로 무엇이 될 것이다?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인 대주전자재료, 제가 최근에도 이 기업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SK온에서도 지금 현재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기업들이 탐내는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대주전자 재료의 기술이 뛰어나고 생산 능력이 이미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기업의 관련된 주가가 저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대주전자 재료는 반드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딱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해드렸던 자리 부근에 있죠. 눌림목 이후에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올라갔죠. 한번 대세의 시장이 오면 분명히 대주전자 재료도 현재 자리에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결국에는 대세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모아가셔야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결국에는 누가 이길지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핸드폰 시장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 시장에서 우리 또다시 급속 충전하고 같이 주목을 받았던 이 기술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기술입니다. 내 집 앞 충전소 현실로 전기차 무선 충전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정통부 제2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 연내 주파수 분배, 기별 허가의 제조사 인증으로 전기차 충전 편리해져 보급화 활성화, 인터넷 전화도 사내 전화 허용, 지금 현재 재난 시 복구 시간 단축, 250억 광역망 투자 촉진 효과도라는 내용인데요. 뭐 복잡하게 해놨는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계 무선 충전 시장 전망 보시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거 보이시죠? 단기간으로 보시면 2026년도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49조 가량, 지금 현재 최근 한 3배 가량 성장할 거고요. 2030년도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상 시장 자체는 6배 이상 성장할 만큼 어마무시하게 커질 만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정부가 정책으로 마련한 거죠.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관공서나 공영주차장, 마트 등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내 집 앞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충전 시설에 어댑터를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끝에 연결한 후 차량의 충전 포트에 꽂는 게 일반적인데 앞으로는 무선 충전이 활성화돼 전기차를 타는데 더욱더 편리해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이요 느리겠죠. 맞습니다. 무선 충전이요 그렇게 빠르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꽂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가만히 내 자리에 해당되는 자리에 세워두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보급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이 무선 충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에 가장 각광받지 않을까, 이슈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아모센스라는 기업이고요. LG전자 공급 세계 최초 개발 무선 충전용 차폐 시트 기대감의 가상승세라는 겁니다. LG전자의 최초로 무선 충전용 차폐 시트를 공급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4월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는 소식이 아모센스가 상승세이다. 아모센스는 세계 최초 무선 충전용 차폐 시트를 개발해서 상용한 후 이후 LG전자의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 공급을 중인 걸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죠. 전일 성경신문은 LG전자가 전기차 창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채택했다면서 연구개발 R&D를 진행해왔던 전기차 솔루션 본격화 사업을 목전에 두고 준비에 돌입할 상태라고 보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모센스가
세계 최초로 차폐 시트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관련된 기업은 꼭 빼지 마시고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기술인 아모센스라는 기업이 주목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요, 지금 당장 주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올라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달에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락장이 오든 횡보시장이 오든 잘 모아가시면 이런 종목들 1, 2년 뒤에 여러분들 계좌에 2배, 3배가 되는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관련된 주식을 지켜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요. 이 한 가지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기업은 그린파워라는 기업입니다. 뭐 제가 앞서 PPT 다 준비해 놓고 안 보여드렸네요. 앞이 그린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앞서 두 개의 기업에 비해서는 뭐 여러분들께 아쉽게도 좀 상장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아모센스하고 대주전자재로 이 두 개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해당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신규 상장 신청에 대한 가능성도 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일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하고 아모센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언제부터 좀 적극적으로 모아가야 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 같은 경우 뭐 지금부터 매집해도 물론 좋겠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1일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다양한 자료집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1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주식시장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보셔도 사실 주식 투자 그렇게 다양한 자료도 여기저기 헤매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봐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이재진의 가장 상한가리 가장 첫 번째 나온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앱스토어 아이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급등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대충 자료드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등 추천 종목들은 3에서 크게는 50%까지 확률을 80% 이상으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단기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단기 종목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종목을 언제 찍을지 최근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시황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고 증시는 어떻게 됐으며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고 전일차 상승 테마는 어떠며 오늘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테마 종목들은 어떻게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신규 보험 청구자 수 이금 뉴스하고 제 생각 뉴스하고 제 생각들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들은 어떤 섹터인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내용만 보셔도 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미리 장 시작 전에 오늘 아침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다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10분만 투자하셔도 전부 다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련된 이슈와 정리를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온 자료만 보셔도 오늘 최근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드리고 있는 자료집이 2개 있는데요. 2차전지 자료집 있고요. 2차전지 하반기 100% 급등 2차전지 자료집 있고요. 이런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기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시장 분석,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제 곧 내년에 대세가 될 수 있을 만한 메타버스도 정리해 놨습니다.
차세대 메타버스는 무엇이며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동향,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주식들을 공략하셔야 되는지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까지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주에 공지글에 올려놨으니까 두 개의 것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상이 좀이라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항상 다음 최신 뉴스가 나오게 되면 최신 뉴스의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서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뽑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요거 꼭 넣어두신 것 잊지 마시고요. 해당 오늘 영상도 내용들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엔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은 존재합니다. 우린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근 시장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 시장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 시장에 끌려가는 투자자가 아닌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앞서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